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기초지자체에 국비 20억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 결과 발표에 따르면 경기 의왕 양주시, 강원 속초시, 충북 옥천군, 충남 보령시, 전북 남원시, 경북 고령 예천군이 선정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8,359건이었으며 이 중 전세 거래가 11,499건으로 62.6%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비중이 60%를 넘은 건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월세 가격이 오른 반면 전세값은 내리고 전세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고금리 부담에 월세를 찾던 임차인들이 다시 전세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 거래는 16,370건으로 평균 월세는 104만 원이었으며 갱신 전보다 5.8% 오른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 거래 보증금은 5억 3,710만 원으로 3.75% 낮아졌으며 전세 대출 금리도 하단이 3%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4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17%, 전세 가격은 0.24% 각각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 대비 하락폭이 줄었으며 수도권과 서울 및 지방 모두 낙폭이 축소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일주일 전 마이너스 0.13%에서 금주 마이너스 0.11%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국토부가 인구 규모가 작은 소도시도 스마트한 도시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 솔루션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주차 공간 공유 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의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두 지역 한번 알아볼지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강남 쪽을 좋아하니까 또 강남 쪽이 투자 선호도 1위 지역이죠. 그래서 서초구와 강남구 두 곳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기 많은 지역 서초구와 강남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소개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3룸 구조 빌라고요. 시세는 18억 5천만 원에서 2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도곡동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러죠. 예, 그만큼 이제 조금 강남에서 좀 고급 주택이 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우선 양재역 교통이 편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교통도 양재역. 양재역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예, 신호선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지금 아직 신호선이 건축이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곡동에서도 양재역에서 거리가 한 5, 6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양재역 이용하기가 좋은 곳.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파트와 차별화
차별화돼 있다고 그러죠. 예, 고급 빌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고가 빌라죠. 예. 조금 가격이 높은 빌라인데 그만큼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고, 커뮤니티 시설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뭐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영화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시네마존이라고 있고요. 또 하나 파티룸. 파티를 할 수 있고 또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도 있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아파트에서 조금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차도 뭐 거의 한 세대당 2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2대 이상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잘 갖춰져 있고, 우선 또 뭐 가까이에 공원도 있고 가까이에 천도 있고 양재천도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 주변을 우리가 뭐 얘기 하나마나 강남역 상권 굉장히 크게 갖춰져 있죠. 양재동도 지금 계속 뭐 연구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서울교육대 가까이 있고, 남부터미널 가까이 있고, 또 도곡동, 우선 우리가 학군을 따지는 분들은 도곡, 대치동, 뭐 학원가, 또 개포동 계속적으로 아파트로 변모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택이, 낙후된 주택은 강남도 이제 꾸준히 계속적으로 새로운 주택으로 바뀌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리지만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은 바뀌면서, 또 게다가 이제 이런 또 새로운 뭐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다세대 주택, 이런 고급 빌라 같은 경우, 조금 고가의 빌라 같은 경우는 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토지 대금도 많이 비싸지만, 또 앞으로 그 주택을 건립할 때 지금 뭐 원자재 값이나 뭐 인건비나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지어진 곳이니까 앞으로 나올 것보다 조금 미래하고 가치를 이렇게 비교하실 때 조금 낮은 가격이다. 요즘 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그만큼 또 혜택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곡동 같은 경우도 이제 직주 근접지죠. 예, 직접 근접지로 가장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지역이죠. 뭐 100만 이상 창출된 그런 일자리,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 가까이에 있고요. 또 양재우면 RNCD 특구지역. 왜 이쪽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왜 가까운가요? 그런데 GTX가 한정거장입니다. 삼성동하고 바로 양재동이죠. 양재동에 GTX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강남에는 뭐 삼성동, 수서, 또 이 양재동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삼성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같이 GTX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수서 역세권, 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기차역이죠. SRT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차역들은 GTX가 거의 정차를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명분이 있게 들어오는데, 이 양재동은 왜 들어올까? 그러면 앞으로 그만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을 미리 예측하고 지금 안 들어왔을 때 투자를 하시면 그 수혜를 보실 수 있다. 개발 수혜죠. 예, 게다가 이제 이 도곡동은 일자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강남의 일자리가 서울시에 약 4분의 1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또 계속 지금 현재 일자리 거의 버금가게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 단지에 크게 일자리가 뭐 약 100만 이상 창출이 된다 그러죠. 그만큼 큰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이곳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 양재우면 RNCD 개발, 그다음에 개발 특구 지역이라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고요. 또 화물 터미널 자리에 물류 단지가 또 들어옵니다. 그만큼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서 역세권도 또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직주 근접지로 많이 선호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삼성동에 얼마나 큰 일자리가 규모가 들어오나 이렇게 보시면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있죠. 그다음에 탄천 수변문화공원, 마이스 업무단지,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영동대로 지하도시, 코엑스부터 쫙 연계가 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100만 이상 창출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그렇죠. 근데 요 삼성타운 바로 옆에 건립이 됩니다. 롯데의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강남역을 준비를 이렇게 요 부분이 종상향, 서초역까지 교대역, 서초역까지 종상향이 돼서 그만큼 업무지가 늘어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남부터미널 또 재건축 소식이 있죠. 재건축을 하면 뭐 주거나 일자리 뭐 여러 가지가 상권이라든지 또 뭐 터미널이니까 터미널도 같이 들어오죠. 그만큼 또 일자리들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일자리하고 같이 따라 들어오고 교통도 따라 들어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양재 우면 R&CD 특구 지역은 우리가 항상 지금 첨단 산업이죠. AI 연구 단지가 계속 들어오는 곳이다. AI 단지가 되겠죠. 게다가 거기에 또 더불어서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면 또 고소득 연봉자들이 또 많이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좋은 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전철 GTX 들어오지만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 지하화 소식도 있죠. 예, 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오면 이렇게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이 강남이 교통이 자꾸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 지하로 들어오면서 지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쾌적하게 초록 녹색 공원이 또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상도 도로가 양차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는 이렇게 아름답게 바뀐다. 고속도로가 굉장히 아름답겠죠. 예, 그렇게 1차적으로 여기까지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뭐 지금 예측은 기흥까지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강남은 게다가 교통, 문화, 또 교육, 또 우리가 일자리 뭐 많이 모여 있죠. 우리가 뭐 교통, 교육, 일자리가 있는 곳이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근데 그만큼 교통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뭐 한 블록 가면 전철이 있죠. 그 정도로 잘 갖춰져 있고, 게다가 이제 외곽도로도 잘 돼 있고, 도로 뭐 이런 철도도 잘 돼 있는데 현재도 잘 돼 있는데 앞으로 GTX 신호선이 삼성동, 수서, 양재 이쪽에 강남 쪽으로 3곳이 들어옵니다. 이 먼 곳에서 기준이 뭡니까?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그러죠. 근데 강남에 있다 하면은 그만큼 모든 일자리나 모든 혜택을 많이 보겠죠. 또 시간 단축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 강남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도곡동 도곡동의 양재역에서 일자리 중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남에 일자리가 충분히 있죠. 게다가 지금 판교 일자리 많이 있죠. 게다가 용산 2단계 건설되면 용산까지 연결이 되면 큰 일자리만 거쳐가는 교통이 또 들어오죠. 신분당선이. 그래서 그렇게 교통 들어오는데 위례신사선 마찬가지로 위례신사선 들어오고 또 미래가천선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은 더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모든 게 다 좋은데 가격이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39평에서 43평까지 있습니다. 좀 큰 평수예요. 3룸이고요. 3룸이라서 조금 이제 고가의 빌라라도 조금 좀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또 조금 부족한 면이 여기서 보충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18억 5천만 원에서 22억 원까지인데요. 우리가 전세를 활용하시면 전세가 뭐 요새 좀 고가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전세가 16에서 19억인데 조금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받습니다. 게다가 2억 5천만 원에서 실투자 금액은 3억 원 정도면 되겠고요. 월세, 이곳은 월세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1억 원 보증금에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 정도 누가 들어오나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일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획사라든가 뭐 연예인들 숙소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아파트 사람 많은 데보다 이런 소규모로 필요하는 곳,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손님 많이 오면은 뭐 스크린존이나 시네마존도 있고 파티룸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대출은 40% 정도 나옵니다. 뭐 그 본인들 그 신용도에 따라서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7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10억 원에서 12억 2천만 원. 이런 곳 한번 직접 한번 와보시고요. 다 지어져 있고 요즘 다른 저 부동산 시세가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지금 선택을 하시면 조금 앞으로 미래 비싸지는 것보다는 건축비 지금 건축비에서 뭐 거의 지금 그냥 다이어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져 있는 도곡동의 빌라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님, 우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몇 가지 포인트 잡아주실까요? 네, 뭐 투자 전략.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투자 안정성이 좀 높은 지역을 원하죠. 그런 곳은 또 아무래도 강남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를 할 수가 있고 임대 수요가 좀 있고 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어야 향후에 또 미래에 상승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풍부한 임차 수요 있죠. 전월세 공실이 다른 곳보다 많이 좀 적죠. 그래서 강남 쪽에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큰 리스크가 좀 적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또 그 개발 이슈, 개발 호재로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도곡동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죠. 김채영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빌라고요. 시세는 11억 원에서 11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도 이제 투룸인데 거기도 이제 조금 잘 갖춰진 우리가 말하는 설해마을 옆에 설해마을 그 바로 같이 있고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설해마을 쪽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쪽에는 뭐 교통도 좋고 뭐 또 성모병원도 있죠. 그다음에 앞으로 그 반포 한강공원 이쪽으로 반포 주공이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 이주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방배동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한강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국립현충원 잘 갖춰져 있죠. 예, 그래서 서리풀공원이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그만큼 생활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로 편리성을 갖춘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 또 일자리도 이제 대법원, 고등법원, 법조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인들 그런 분들이 이런 주택, 고가의 주택을 조금 찾고 있죠. 그래서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바로 옆에 있어서 예술 문화도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 학교, 명문학교죠. 뭐 방배초, 서문여고, 이수중, 뭐 동덕여고, 상문고, 서울고, 서초고 이런 곳도 있고 서울교대도 있죠. 예술대학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것도 일자리 강남 쪽의 일자리의 직주 근접지죠. 예, 우리가 잠실 마이스 단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앞으로 크게 일자리가 100만 이상 창출되는 곳이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 약 4분의 1 정도가 뭐 대기업이나 뭐 그런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그런 큰 대기업 일자리가 왜 강남에만 있어요? 뭐 이런 중심지만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데를 만약에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잘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좀 그래서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사 부지 개발, 롯데칠성 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복합환승센터 개발, 양재우면 RN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주거시설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죠. 또 잠실
마스터 플랜 또 일자리 들어오죠. 영동대로 복합 개발 지하 도시죠. 이곳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많은 상권들이나 거기 시설들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는 늘어나는 곳이다. 게다가 주택 가격도 계속적으로 이쪽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반포주공 아파트 새롭게 한강에 어떤 그 한강 쪽에 멋있게 또 들어오죠. 우뚝 솟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큰 또 개발이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올 때마다 그 분양가라든가 보면은 계속 상승하죠. 그만큼 이제 그 원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앞으로 이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또 지금 그 다운됐을 때 그럴 때 사는 사람들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를 예측할 때는 지금 그 돈만 갖고 있기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방배역이나 이런 그 방배동 지역에 약 15곳의 재개발 지역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주변이 자꾸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도 절차도 이제 반으로 줄어들고 빨리빨리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국군 정보사부지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쪽에 바이오나 금융 첨단 산업이 들어오니까 우리 그 서초구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게다가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개발이 삼성타운하고 바로 옆에 이루어진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강남은 발전하기 때문에 꾸준히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이 되고 왜냐하면 더 오를까봐 그렇죠.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개발 새롭게 재건축이 되면 이 주택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또 터미널이 또 새롭게 단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게 5개 동으로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복잡한 거 이런 게 또 이 빨간 버스들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주변에 들어오는 그런 출퇴근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강남구에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 도로로 건설이 되면 그만큼 강남은 더 편리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강남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죠. 예, 한 블럭 가면 전철이 다 있고 외곽 또 이런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게다가 이제 GTX, 삼성, 양재, 수서 앞으로 모든 우리가 강남엔 3곳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멀리서 있는 곳들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강남 접근성이 몇 분이냐 그러는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출퇴근 거리나 모든 게 또 편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강남 많이 그 로망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런 로망이 있다고 강남에 집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로망이 있다는데 이게 투룸이고 약간 고가인데 그만큼 와서 보시면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서 갖출 수 없는 것들을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많이 다이어트된 금액이니까 와서 보시고 과연 이 정도 값어치를 하나 평가를 하시고 선택하면 옳겠고요. 예, 전세는 9억에서 9억 5천, 실투자 금액은 2억 원. 예, 요즘 전세도 많이 내려갔다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차이가 없나요? 그러는데 그만큼 이렇게 희소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금액은 5천만 원에서 월 350에서 38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으시고요. 또 대출 금액은 4억 5천, 또 4억 7천, 약 40% 했을 때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6억 원에서 6억 3천인데, 이런 자금이 조금 나는 좀 더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셔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투자 전략 같은 경우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일자리 모든 게 보면 기준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다음에 따라오는 게 교통 또 학군 또 그만큼 생활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따라오죠. 그래서 강남 대형 업무타운의 접근성 우수하죠. 그래서 명문 학군과 직주 근접 선호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또 역세권, 학세권 우리가
병세권이라고 하죠. 병원이 큰 병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강남에.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아주 굉장히 우수한 곳이다. 그다음에 서초구, 대규모 반포, 뭐 방배동 재건축, 재개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살기도 좋은데 더 살기 좋아지죠.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차 수요가 풍부한 두 지역 도곡동과 방배동 살펴봤고요. 김채영 이사님께서 1:1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1:1 상담 준비 중이시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부터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김성진 소장님께서 다시 들썩이는 집값, 시장 분위기는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집값의 분위기가 다시 또 많이 들썩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뭐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데이터로 보이기에도 이런 하락 국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상승폭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데이터로 보는 시장의 집값, 결국은 상승 중이라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인데 아무래도 이 하락폭을 상당히 감소시키면서 상승의 추세로 다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호재 지역 위주로서의 상승 전환이랄지 또 매매 심리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거래량 자체가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데이터나 이런 시장의 신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상승 중이라는 것을 참 의미 있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일단 규제 완화가 됐었죠. 규제 완화와 함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부 진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매수세, 매수 심리 자체도 거의 이제 100포인트 선을 이제 상회했기 때문에 매수 우위 시장으로 더욱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부에서 이제 올해 1.3 부동산 대책을 새롭게 또 발표를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었던 대출의 완화랄지 특례 보금자리론도 새롭게 또 출시를 하면서 4%대 초반, 3%대 후반으로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요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재원 자체를 더욱더 조달을 해서 올해 12월까지도 지속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진행한다라는 소식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3%대까지 진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고 규제 지역이 또 해제가 됐죠. 조정 대상 지역 부분이 대폭으로 또 해제가 되면서 거주 요건이 사라지고 또 이러한 보유만 하고 있어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지역이 해제되는 걸로 통해서 또 이러한 전매 제한 규제 완화까지 이루어지면서 분양권에 대해서 뭐 분양권 상한제 지역들 또 전매 제한이 걸렸던 지역들 자체가 해제가 되면서 속속히 이러한 분양권의 거래도 상당히 앞으로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일단 후속 조치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양도세 부분 또 가장 예민한 양도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들이 이제 후속 조치가 발표되는 올해 이제 한 5월, 6월이 지나서 한 7, 8월 달쯤에는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더욱더 시장에 많은 불을 지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역대급 인하를 보여줬죠. 18.61%라는 상당히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소유주들한테만 좋은 소식이냐? 그런 소식은 아니죠. 결국은 이 보유세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소유자들은 이제 물건 자체를 걷어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감소는 상당히 이러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이 상승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밑바닥부터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쪽을 보신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주택 시장이 상당히 궁금하겠죠. 우리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자, 데이터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앞서 보신다시피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요. 그에 따른 이제 선행 지표를 봐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자체를 이 선행 지표를 보고서 많이 예측하기 때문에 이 선행 지표는 하락 추세에서 보합 추세로 현재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선행 지표인 전세가율이랄지 또 경매 낙찰가 비율이랄지, 전세가율의 하락은 일단 규제 지역 외에 또 인기 지역들은 전세가율 오히려 상승되고 있고요. 지역마다 입지마다 전세가율은 상당히 많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고, 공급량과 또 수요층의 이동에 의해서 많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 인기 지역들은 전세가율은 상승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들은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인 이런 평균 데이터, 뭐 인천, 경기 그런 지역들은 전세가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경매 낙찰가 비율도 서울은 상승됐지만 경기 지역은 내려가면서 약간의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금리 부분도 이제 진정세를 가져가고 있고, 그 금리 부분의 또 선행 지표 자체는 보합 수준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행 지표인 물가 지수의 오름폭이 둔화됐다라든지, 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둔화가 되면서 금리를 이제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제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결국은 악재와 또 호재, 이 두 가지 시장이 공존하는 시장이죠. 한쪽으로 기울기보다는 서로 공존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집 마련 관점에서 또 바라보신다는 분들은 매수 자체는 유효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조정 기간을 거쳐갔고, 아무래도 많이 조정 기간 반값 아파트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이제 반등을 일으키고 있고, 현재 실거래가랄지 또 거래량과 함께 모든 것들이 이 상승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이제 내 집 마련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매수 포인트가 아직 유효하다, 현재 시점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재 매수세랄지 거래량이 꾸준히 늘면서 이러한 매수나 매수 거래 자체가 많이 활발하게 예전보다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실감상 느끼고 있고요. 투자 관점으로 보시다는 부분들은요, 종합적인 입지를 상당히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유효 수요를 분석을 통해서 결국엔 투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입지랄지 현재 이 지역의 많은 개발들, 또 개발을 통해서 일어나는 유효 수요가 과연 얼마나 이 지역에 유입이 될지, 종합적인 이러한 점수를 따져서 부동산의 규제 완화가 되는 포인트도 물론 있겠지만, 금리 인상의 진정세랄지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통해서 앞으로 집값 자체는 상승의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데이터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선행지표, 전세가율과 낙찰가 비율, 경매 낙찰가 비율도 참고를 하셔서 종합적인 입지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관점을 보시는 게 상당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오늘 이번 달과 저번 달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많이 들썩이는 분위기, 이쯤에서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호재와 악재가 범람해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여러 가지로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은 현 시점에 어떤 투자법을 갖고 있는지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김성진 소장님의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네, 첫 번째 지역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서초구는 뭐 더군다나 누구나 뭐 살기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뭐 개발들도 많고 또 살기 좋고 살기 좋다라는 의미 자체가 주변에 뭐 인프라도 빵빵하게 갖춰져 있고 또 교육과 또 입지, 교통, 또 일자리, 또 녹지 공간까지 이러한 종합적인 점수를 봤을 때 입지가 상당히 탁월하게 위치를 잡고 있다는 또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서초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입지가 있겠지만 현재 이 양재동 자체가 현재 서초구에서는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고 꾸준히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토지의 공시지가나 그런 분석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이 양재동의 위치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재천을 끼고 있는 입지에 있다 보니까 천변 주변에 다양한 명소들도 위치하고 있고 녹지 공간과 함께 또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죠. 이런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뭐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많이 모이고 또 항아리를 형성을 하고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서 물론 뭐 한강변에 가까우면 가까워서 좋겠지만 또 한강변이 상당히 많은 고가의 이러한 주택의 가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천변 쪽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인구의 유입이나 많은 주택의 유효 수요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변을 상당히 중요하게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양재동이기 때문에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두 개의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GTX 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역세권 일대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이면서 역세권이 이제 더욱더 커지는 그런 개발의 소식들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역세권이 다양하게 대역세권으로 상당히 크게 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죠. 녹지 공간과 양재 심해 숲이랄지 주변에 뭐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나 도곡 대치동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학원가들과 학군들이 또 유명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주거하시기에 상당히 이러한 직주 근접성이랄지 또 주변의 다양한 개발들도 풍부하게 안고 있는 그런 특수한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또 양재역은요 주변에 뭐 한 블럭마다 역세권이 너무 잘 펼쳐져 있고요. 주변에 한정거장만 위로 올라가면 강남역, 또 한정거장만 또 옆으로 가다 보면 삼성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역과 양재역이 GTX 라인으로 한정거장으로 또 묶이기 때문에 GTX 라인과 이 강남의 메인 상권 지역들, 무수히 많은 직장군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 강남의 메인 지역들을 도보권이나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과 또 주변의 도보권으로도 양재 R&D 단지랄지 테헤란로와 함께 정부사 부지,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까지 각종 인프라 시설들의 개발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의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이 상당히 많죠. 양재역 주변에 역세권이 많지만 양재역, 삼성, 수서, 이 GTX 앞으로 다가온 GTX 라인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품고 있고 뭐 위례 신사선이나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있고요. 또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용산까지 연결이 되는 이러한 많은 라인들이 지금도 많지만 개발을 통해서 이 강남권으로 오갈 수 있게끔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대중교통까지 무수히 많은 개발들이 꾸준히 기대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양지역에서 한정거장 올라가면은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고 우측으로는 테헤란로, 좌측으로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을 또 갖고 있고 다양한 큰 부지들이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높은 빌딩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인프라 시설이나 또 이런 일자리 타운들 또 테헤란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서초대로의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과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테헤란로와 이제 연장선상으로 다양한 높은 빌딩들의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들이 곳곳에 들어설 것을 예상되고 있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기다리고 있죠.
GTX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삼성, 수서, 양재. 거기에 이 양재역이 GTX 라인이 생겨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심권과 강남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GTX 라인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년도, 25년도, 26년도까지 차례차례 개발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GTX 라인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아래쪽 판교에서 올라오는 신분당선도 양재역을 뚫고 강남역을 뚫고 결국에는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용산과 강남, 이러한 판교까지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수도권에서 내놓으라는 대형 업무처들을 뚫고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중에 양재역도 상당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뭐 동탄 쪽에 내려가시면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 쪽 라인은 이미 지하 공사를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결국엔 서울 쪽에서는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지하 사업도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의 체증이랄지 완화를 통해서 주변의 주거시설의 이러한 녹지 공간과 함께 생활이 더욱더 미관상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까지 대형 개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재 IC 중요하죠. 양재 IC, 서초 IC, 양재 IC 중요하지만 양재 IC 주변에도 대기업들이나 카카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입점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시티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할 부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용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IC 주변에 이런 부지들을 이용해서 화해 공판장이나 대기업들이 곳곳에 배치를 하면서 이 지역의 또 인프라의 생활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는 개발 소식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입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죠. 임대금액 자체가 현재 2억 7천에서 2억 8천에 현재 흡수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4천에서 5천만 원이면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입지를 또 가지고 있고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또 단지형 주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지화부터 GTX까지 여러 가지 호재들을 앞두고 있는 양재동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시죠. 김성태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렇죠. 서울의 중심입니다. 바로 용산이죠. 용산은 서울의 3도심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용산과 영등포, 여의도, 또 강남의 3구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인데 이 강남 3구와 함께 용산이 규제 지역으로 아직 해제가 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개발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3도심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고 그중에 중심인 용산에서도 앞으로 막대한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서울의 3도심으로 상당히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고 영등포, 여의도도 재건축과 또 개발들, 다양한 기업들, 금융과 IT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국제 업체들이 많이 이곳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의 3도심 그 중심에 위치한 또 용산의 위치를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직주 근접성이랄지 이동성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중심부에 위치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해당 지역이 바로 문배동이죠. 남산공원에서 용산민족공원의 개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의 녹지축이 내려오면서 이 지역이 녹지 거리가 새롭게 또 만들어질 것이고 주변에 삼각지나 주변에 한남 뉴타운과 함께 재건축과 또 재개발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지역이죠. 이러한 동부 이천동의 재건축이나 신동화, 또 신반포, 잠원동의 다양한 개발들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미관상 또 막대하게 이 지역의 미관상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급이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좋은 소식이냐라고 또 의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개발들의 사업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다는 것이죠. 조합원의 비용이랄지 또 시행사, 시공사의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되면서 앞으로 한강변을 끼고서 무수히 많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거에 따르는 많은 투자 비용 자체가 결국엔 토지로 흘러들어가고 주변에 미관이 형성되면서 이 지역의 지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또 가장 큰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이고요.
주변에 재건축과 재개발도 많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용산민주공원의 대형 규모의 개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문배동 역시도 이러한 내과의 상승을 당연히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뭐 그림을 봐도 엄청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들이고 용산 이런 정비창 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한강변을 끼고 맞은편은 여의도를 끼고 있고요. 여의도와 용산을 마주 보면서 이러한 대형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비창 개발 부지 외에도 이런 용산공원, 민족공원의 개발도 있고 정비창 부지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고 또 각종 지역들, 위쪽 지역들은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들과 또 이런 미관상, 또 협소했던 도로들이 넓어지고 더욱더 직주 근접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변화를 하고 있는 하나의 용산이 앞으로 그만큼 많은 개발들을 많이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죠. 서울역 북부에 하나 컨소시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이런 컨벤션이나 또 회의할 수 있는 또 삼성동에 코엑스가 있다라면은 서부권에 서울 북부에는 이러한 서울 북부권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규모의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곳 지역 역시도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이곳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서울역의 역사 자체도 현재도 많은 노선들을 갖고 있지만 서울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개발들을 많이 갖고 있죠. GTX 라인들이 추가가 되고 신분당선 들어오고 또 신안산선 들어오죠. 또 수색 광명 고속도로 들어오고 다양한 노선들, 총 10개가 넘는 노선들이 이곳에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서울 각지 또 지방 각지에서도 이곳으로 상당히 오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교통의 기반 시설이 좋아지고 이것도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 진출하실 분들은 상당히 희소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또 신안산선 자체도 이제 서남권이죠. 영등포 또 이런 뭐 구로, 시흥, 시청, 뭐 안산에서 올라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의도와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라인들이 앞으로 이 교통이 불편했었던 부분들을 상당히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안산선의 개발도 꾸준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단지형 형태의 오피스텔이고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착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죠.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역시도 단지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내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건들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전세 금액이 상당히 요즘에는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대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는 1억 원대 중반 가격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월세를 임하신 분들은 임대 금액 2천만 원 정도에 보증금 2천만 원 정도에 월 16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익률적으로 보나 또 투자의 접근성으로 보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상당히 탁월한 수익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용산구 문배동의 오피스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장님, 용산구 문배동의 단지형 오피스텔인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세워볼까요? 그렇죠. 가장 큰 규모의 개발이 과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국제업무지구나 또 민족공원이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과연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걸어서 주변의 여건과 인프라, 녹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희대의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던 부분. 또 개발 이후에 임차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이나 또 월세형이나 전세 또한 상당히 공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용산 내에 또 트리플 역세권이 생성이 되면서 뭐 임대사업자랄지 또 이런 교통망들도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으로 개발들이 무수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입지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 세 가지로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고수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김성진 소장님께서 무료 세미나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 궁금하시다면 02-3153-2668번 통해서 예약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